안녕하십니까. 힐링TV의 손승도입니다. 오늘은 전홍준 박사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에 대하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현대의학의 회의감을 품고 정통의료계의 반기를 든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전홍준님이 자연과 생명의 도리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자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이며 이는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환자들이 생활 방식과 습관, 생각만 바꾸면 어떤 만성질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자연 치유의 철학적 배경은 전체성 의학, 곧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이다. 그 사람의 몸, 마음, 영성이라는 세 개의 차원에 대한 통합적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성의 치유 편으로 나누어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자가 치료법을 질환별로 사례를 들어 안내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수록된 자연치료 진료실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천법들을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나누어 알려줍니다. 중요한 부분을 일부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매우 유익한 책이므로 필독을 권합니다. 우리가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온전한 생명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런 온전한 생명은 우리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도 부족함 없이 일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 의지와 노력은 조금도 개입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수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전신에 피를 돌리고 있다.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신진대사 활동을 진행한다. 위화장은 쉬지 않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일을 계속하고 콩팥은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 방광으로 보낸다. 내분비기관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생명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이 되어 10주가 되면 심장이 뛰는 게 보이고 5, 6개월이 되면 척추뼈가 생성되며 40주에는 완벽하게 정교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태생학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무슨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해부학이란 인체 구조에 대한 학문으로 가장 먼저 뼈에 대한 구조부터 배운다. 두개골이 얼핏 보면 그냥 바가지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스럽고 미묘하게 생겼는지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두개골 안팎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관이나 신경이 목적에 맞게 주행하도록 참으로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 이를테면 원만한 청각 기능을 위해서 귀 주변부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과 림프선 등이 지나가는데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고 골짜기처럼 움푹하게 패여 있는 등 참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금강산 12,000봉의 계곡이나 산등성이가 신비롭고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두개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그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재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느껴진다. 오직 10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회 내지 70회 정도 뛴다. 우리는 심장이 뛴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힘이 심장의 박동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른다.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4개의 방 가운데 우심방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자동적으로 전기 자극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장의 모든 근육에 전달되어 심장 박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누가 그 전기 자극을 보내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명의 설계자가 지금 우리 심장에 전기 자극을 보내고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외과 의사라서 개복수술에 많이 참여했다. 위나 장을 절제해서 서로 연결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창자를 잘라서 서로 있는 수술 기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장을 연결하는 문합 수술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완전하게 붙어서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과하게 된다.
어떻게 그처럼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는 완전한 자연 치유 시스템, 온전한 생명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온전한 생명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어떤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 주관자를 생명의 창조자라고 해야 될지, 생명의 신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무튼 이름이 뭐라고 하든 분명 우리 내면에는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나는 지금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실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중환자인가, 건강한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사람마다 내면에는 완전한 생명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왜 질병이 나타날까? 이에 대해서 많은 병리학적 학설들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만병일독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만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깨끗한 피가 전신에 흐르면 어떤 병도 생기지 않을 텐데 우리 내면의 생명 시스템과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피가 오염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된다. 피의 독이 내면의 자연 치유 시스템과 온전한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것이다. 푸른 하늘이 지금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이처럼 피의 독을 만들고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게 되는 것일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4가지 요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못하면 죽게 될까? 숨쉬기 곧 호흡이다. 숨을 못 쉬면 죽는다. 그러므로 숨쉬기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첫째가는 필수 요건이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둘째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음식물의 섭취이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셋째로 필요한 일은 우리가 숨을 쉬고 먹기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활동 곧 움직여야 살 수 있다. 운동과 일이다. 넷째로 필요한 일은 숨 쉬고 먹고 활동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써야 살 수 있다.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고 먹고 마셔야 하고 운동과 일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써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서로 살리는 관계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곧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즉 인간관계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 조절할 수 있는 첫째에서 넷째까지만 다루려고 한다. 의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 4가지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잘하면 건강하게 되고 잘못하면 병이 난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법들이 있다. 그 건강법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병의 근원인 피의 오염도 이 4가지가 잘못된 결과이다.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게 될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의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의 내독소가 형성된다. 음식의 섭생으로 독을 만드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이다. 전통적 섭생법을 지키고 있는 히말라야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암이나 대사장애와 같은 난치병이 거의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했던 자연농법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만 섭취하는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은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약에 의존하는 화학농법으로 생산된 농작물, 화학사료와 반생태적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어패류의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많은 음식물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보존제와 향신료,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자연식품이 아니라 화학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중과 수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식품과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과식인 것이다. 활동, 충분한 휴식 없는 과로. 요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경쟁 사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탓에 욕망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과로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곧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실하지만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람들이 날마다 애를 너무 많이 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낮에 햇볕을 쬐이며 걷기와 같은 운동이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일하고 휴식은 하지 못하는 것, 곧 과로가 피를 오염시킨다. 마음, 불쾌한 생각, 불편한 감정.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만으로도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소판, 적혈구 등이 많이 생성되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과호흡, 과식, 과로 자체가 그대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마음이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불쾌한 생각의 양이 많을수록 불편한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도 커진다.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수천 내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생각의 집합이 곧 마음이다. 심리학자들의 탐구에 의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 중 99%가 어제 생각이나 오늘 생각이나 내일 생각이나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그것도 대부분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고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부패하듯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묶여있을 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들이 다 비워지면 심신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도 잘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서 생기는 지나친 스트레스가 마음도 오염시키고 피도 오염시킨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비우고 낮추기.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암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많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근대 일본의 유명한 승려 백은선사는 자신이 난치병에서 치유된 체험담을 적은 책 야선 하나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헤아리며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 방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호흡법은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다. 누구라도 조용한 공간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의 무한한 치유력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숨쉬기를 반복함으로써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다. 호흡법과 자기암시법을 결합한 셈이다. 자기암시의 문구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다 이루어졌다라든가 온전케 되었다와 같이 현재 완료형 문구로 하고,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좋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신경증, 과민성 소화기 장애, 긴장성 두통, 공황장애, 과호흡증 후군, 만성 피로증 후군,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나는 이 호흡법을 손톱자극요법과 병행하면 더 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제외하고 엄지,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의 끝부분, 곧 손톱 양쪽 모서리를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숨을 길게 휴 하며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서너 차례 하면 비우고 낮추는 호흡법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손톱자극요법과 함께하는 호흡법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분 정도이다. 이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조절하는데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압도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고 부교감신경의 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자극요법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기에 손톱자극요법을 더하니까 큰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하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 즉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 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 라고 믿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좋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육체가 나다라는 믿음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돌이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의 교정과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레몬욕처럼 피해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해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세계를 영화관의 영화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의 집합인 마음이 필름이고 내 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이다. 필름 뒤에서 비추고 있는 조명등 불빛은 어떠한 생각도 나라는 생각까지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것이 영이고 신성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불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고 유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유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다.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자기 현실에 나타난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다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은 영상기의 필름이 그대로 비추어진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마음이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된다.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이미지를 늘 상상하고 있으면 된다. 아침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고요한 정신적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믿음과 상상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만일 어떤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아프지만
나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늘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며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내면에는 지금 이대로 모든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생명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비우면 된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수많은 생각들을 바로 사라지게 하는 쉬운 방법이 여기에 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에게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또 물어보면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다. 왜 생각이 다 사라지는가 하면 나가 모든 생각의 뿌리이자 최초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뿌리인 나에게 주의력을 집중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지만 생각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깊게 묵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이 의식의 공간을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건 영이라고 부르건 신성, 하늘, 하나님, 도, 진리, 생명의 근원, 자연, 치유력 등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든 상관이 없다. 이 순수한 의식을 나타낼 정확한 이름, 정확한 말은 없다. 맹자는 생각이 다 비워지면 성품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안다고 가르치고 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사라지면 내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하늘 같은 생명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호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망해서 죽기 직전에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복을 받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세계에 대한 비유담이다. 탕자가 밖으로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면 내가 곧 육신이 되어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고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탕자처럼 고통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내면으로 향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안의 영, 곧 생명의 신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내가 육신과 하나가 되므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뒤따르겠지만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나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영과 하나가 되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영이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자 자연 치유 시스템이다. 이러한 자연 치유 시스템과 온전한 생명의 에너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바라볼 때 참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기이며 죽음에서 벗어나기이다. 마음이 밖을 향하면 자동적으로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육신의 나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욕망을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행복을 찾지만 내 마음 바깥에는 본래 행복이 없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스트레스뿐이다.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고통과 불건강으로 가는 길이고 생각을 모두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에너지도 낮은 마음, 텅 빈 마음으로 흘러간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를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건강 핫 이슈.
효소와 발효액 인체에 얼마나 좋은가? 효소란 촉매제로서 스스로는 변화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적인 활동과 변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반응에 효소는 관여한다. 미국의 효소 연구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의사 에드워드 하웰은 효소를 일컬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건축물의 자재라면 효소는 그 자재들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일꾼들이다라고 한다. 효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영양소를 인체 내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소가 없으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한다. 음식물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효소가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하면 몸에 유용하게 흡수되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소는 체내의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이 효소는 우리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효소는 체내에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면역세포의 작용은 면역세포 내의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면역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면역력도 높다. 예를 들어 NK세포는 허포린이라는 분해 효소로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또 그 구멍을 통하여 그랜자임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암세포를 녹인다. 효소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데에도 쓰인다. 적혈구 내의 효소가 산소를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결합시켜 세포에 전달한다. 산소를 분리하여 세포에 전달하고 난 텅 빈 헤모글로빈에 이번에는 적혈구 내의 효소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혈류를 타고 심장을 거쳐 폐로 보낸다. 또한 효소는 알코올, 약 등의 유독성 물질, 노폐물, 불필요한 호르몬 등을 분해하는 작용도 한다. 현대인들의 체내에 효소가 부족한 이유는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 자체가 효소가 부족하고 또 그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의 효소도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살충제 등으로 재배한 식재료 또한 효소 결핍의 원인이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 부족도 체내 효소를 소모시킨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체내 효소를 소모시킨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먹은 음식의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진다. 나는 1991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학센터 연구교수로 있을 때 하워드 루미스 교수로부터 영양효소의 지원 체계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한마디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 예를 들면 생야채즙, 생채소, 과일, 정제되지 않은 곡식, 해조류, 견과류 등을 매일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식습관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영양효소의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시중에는 효소나 발효액 같은 효소 관련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정말 양질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살아있는 효모, 곧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